살면서 겪은 소패 공통점 해보겠습니다. 방제 좀 바꾸고 소패인 공통점. 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대. 소패란 단어 쓰면 안 되나 봐. 방제. 초성만 써야지 그럼. 이건 업데이트 된다. 와, 소패라는 뭐야, 그래도 안 되는데? 뭐가 부적절한 거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씨. 아, 치지직은 필터가 너무 돼. 아니, 표현의 자유가 없어. 악인. 악인이라고 해보자. 악인은 올라간다. 어? 부적절한 내용이래, 또. 아니, 뭐가 어디가 부적절한 거야? 아씨. 아니, 여기서 부적절한 단어가 뭐야? 어? 아니, 뭐가 부적절하다는 거야? 혼날래? 살면서 겪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 악인은 공통점. 이건 되나? 악인 빼면 되나? 악인도 안 돼. 아, 튀티가 안 되나? 그냥 초성, 아닌데? 뭐. 아니, 왜 방제가, 와, 이거 뭐야? 왜 다 부적절한 거야? 방제가 바뀌었나? 오류인가? 아니, 안 바뀌었네? 아니, 왜 방제를 못해? 살면서 겪은이, 겪은이 쌍기역 아닌가?
살면서 넣어봐. 살면서 바뀌었어. 살면서만 살면서만 넣으면 바뀌어. 살면서 마주친 악인. 어? 악인 되네? 격근이 안 되나? 모르겠네. 소패는데? 소패. 되네? 격근이 안 됐나 봐. 소패 동점. 그만 가세요. 희한하네. 어쨌든 방제 바꿨습니다. 이 격근이 안 돼. 격근이 이게 뭐 잘못됐나? 이게 아니야? 안 보여. 씨. 격다잖아. 통하다 그런데. 아니 맞는데 왜 격이라는 단어가 안 되나 보네. 살면서 마주친으로 합시다. 마주친 소페인 공통점. 요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에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마주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개인마다 활동하는 이제 범위가 다르니까 그죠?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았거든요. 어쨌든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누구나 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만 유독 이게 겁나 심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살면서 마주친 소페인 공통점. 그냥 이렇게 합시다. 내가 언젠가 이런 걸 남기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야. 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대작가 쪽도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할 건 너무 많아. 편집할 건 쌓여 있어. 아이고. 이거 자꾸 풀려. 무게를 못 이기고.
마이크 스탠드도 하나 사고 싶은데. 벌써 콜라 하나 다 먹었죠? 이거 노브랜드 제로 콜라거든요. 1.5는 아니고 1리터. 1리터 1200원. 엄청 싸 이거. 아, 원래 이게 없었거든? 그래 나 콜라 끊으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이게 있는 거야. 우리 집 앞 이마트 24에 1200원. 개꿀이잖아. 씨. 몸에 개 안 좋겠지? 어. 아, 하지만 이 청량함을 포기할 수 없다. 달달하이. 자, 내가 살면서 마주친 소페인, 소페인이라고 하니까 잘 적은 소페 공통점. 내가 살면서 마주친 소페 공통점.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이 된다. 뭐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징이죠. 저 역시도 있는 특징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다 지금 얘기할 것들이 다 있어. 누구나 이런 점들이 다 있는데 이 소패들 같은 경우에 이게 엄청나게 높아. 그 기준이 강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만나고 저는 이제 대면 활동을 하는 일들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소모임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상당히 좋아했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 또 뭐 얻을 수 있는 뭐 인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성도 만나고 뭐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클럽이니 뭐니 이런 쪽에는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 아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일을 하면서 그런 내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실 교정이 됐고 또 그런 걸 교정하고 싶어서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20대 때 한 서른 초반까지만 해도 20대 때가 가장 왕성했고 그래도 서른 초반 때까지도 어, 그 소모임이나 이런 거 많이 다녔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봤다. 직장에서도 물론 많이 겪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야 이런 이 사람들은 좀 소패가 아니었을까 소패 성향이 높은 부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인물들이 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분명히. 그래서 그 공통점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살면서 이런 사람이 보이면 바로 도망치세요. 행여 좋아지겠지. 뭐 이런 사람 보이면 그냥
도망치세요. 괜히 이상한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선이 보이지 말고 괜히 이상한 선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왜냐면 또 그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지만 결국엔 끝은 파국이다. 결국엔 끝은 파국이고 내 자신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간 혐오 빠지는 거거든. 인간 혐오, 인간 불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니까 인간관계는 좋은 인간 관계는 편해. 어렵지 않아. 그 사람과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왜 채팅이 이러지? 많이 만나는 사람, 돌아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만나보셨을걸요? 꽤 많아. 저는 한 5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이 소페. 그러니까 리얼 소페라기보다는 소페 성향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 뭐 리얼 소페도 있을 수 있겠지, 그 중에. 근데 뭐 그거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사람 보이면 그냥 도망치세요. 괜히 이상한 선이 보이지 말고 좋은 인간관계는 편해. 어렵지 않아. 그 사람과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찬가지야. 자꾸 어떤 그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리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인간관계야. 그럴 필요가 없어. 자꾸 그 인간관계를 못 끊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 타겟인데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아까 뭐 소모임이며 직장이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비춰보면 그런 사람에 대한 결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 되게 놓치길 싫어해. 버리질 못해.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고 불혹이라고 하잖아. 불혹.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불혹. 말 그대로 이제야 조금 그 깨달음의 시간이 아닌가. 차라리 그럴 시간에 좋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많이 찾아내는 게 좋죠. 안 그러면은 이 나이 되면 이제 혼자가 돼. 어떤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가 이거 잡기가 좀 어렵긴 하죠. 아무리 친했어도 이 경우는 반드시 정리한다. 이런 기준 없으면 피곤.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지. 근데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
방금 말했듯 저처럼 사람을 못 버려. 그러면 이제 당하기가 쉽죠. 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기준? 그 기준이 아마 이게 오늘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굉장히 이기적이야. 굉장히 이기적이야. 당연히 이기적이라는 거, 다 뭐, 안 좋은 거 알지만, 근데 우린 누구나,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린 누구나 다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유독 세! 이 기준이 보편적인 거를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빛이 있거나 생겼으면 정리. 근데, 이제, 또 상황을 바라봐야죠. 상황을. 저 사람이 어떻게 빚을 졌느냐. 그것도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빚을 책임 있게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세상에는 사실 너무 다양한 그 환경과 이유들로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빚 있어? 이꼬르 잘못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빚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빚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다 의료비 쪽이거든요. 아파가지고 이제 의료비에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빚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옛날에는 상황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빚이 생긴 사람들은 사람이 악해지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좀 전 제 분명 착했는데라고 씁쓸해진 적이 많아서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예,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랑령님이 경험하신 거와 제가 경험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사실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좋은 사람인데도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전 있는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래도 되죠. 그거야 본인의 기준이면. 근데 혹시나 이제 또 좋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해. 다른 좋은 분으로 채우고.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사실. 또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빨라. 그렇긴 해. 좋은 조건의 사람을.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무튼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거는 자기밖에 몰라. 뭐 이런 느낌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 사고. 다 누구나 이기적인 게 있고 저거 하지만 이게 정도가 심해.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고. 두 번째, 그냥 뇌에 손해, 뭐 희생, 헌신, 뭐 양보, 이런 단어가 없는 것 같음.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든 내가 뭔가 어떤 인간관계든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게 뭐 정신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저는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세운 이론인데, 그럼 뭐 유사한 이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신, 물질, 육체 이 세 가지로 어, 필요 조건 하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설명이 된다. 음. 그거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어. 근데 이 소패들 공통점은 절대 자기가 손해, 희생, 헌신, 양보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로 굴러감. 모든 게 이 소패들은 어. 이 대화를 하는데도 승부라고 생각해. 자기가 이겨야 돼. 어. 또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자존감은 낮아. 근데 자존심이 좆댐. 얼핏 보면 막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것 같거든? 근데 이 수패들은 아니야. 자존감이 엄청 낮아. 근데 자존심이 높아서 그게 얼핏 보면 자존감으로 비춰지는 거야. 하지만 자존감이 낮다. 그래서 자꾸 자존심을 더 세워. 그런 걸로 채워. 자존심으로.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어. 이 자존감이랑 자존심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쵸. 자존감이 낮으면 그거를 자꾸 남한테 관심을 구걸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타입들. 누구나 있어. 누구나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지만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선다는 거야. 어. 누구나 남에게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들은 훨씬 그게 강하다. 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로 채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존심만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좀 올려야겠다. 자기가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 본인도 알아, 느껴. 왜냐하면 우린 다 뭐 교과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니까 또 주워 듣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걸 어렴풋이 알지만 그러지 못하거든. 죽어도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야. 자기의 행동들을 자기가 거울 삼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만 높아지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뭐 그거에 물질로든 채우든가 아니면 남의 칭찬, 뭐 인정 이런 거가 상대적으로 엄청 월등하게 높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막 자해하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 1, 2, 3의 경우는 회사 상사가 잘 굴러가게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대기업 CEO들이 소패가 많대잖아.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인간관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피곤해. 그래 버린다니까? 내가 네 만나는데 시간 들고 뭐 하고 준비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쏟은 것만 생각해. 아니, 그러면 자기가 쏟았으면 타인은 안 쏟았겠냐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고방식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야. 집비 몰라. 자기밖에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이 다 수단. 그냥 사람이 다 수단이야, 수단. 어떤 정신적인 교류? 몇 년을 지내도 하루 지낸 듯한 느낌. 몇 년을 지내도 오늘 얘랑 나랑 관계가 오늘 처음인 것 같은. 죄송합니다. 자꾸 탄산을 먹었더니 트림이. 몇 년을 지내도 매일 새롭다? 야, 씨. 그러면은 이 TTT 해야 돼. 그러니까 신선함으로 제가 뭐 비유했지만 신선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한 10년 지냈는데도 얘 그런 위에 것들 때문에 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남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인간관계라는 게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컨셉을 바꾸는 조현병 같은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그러니까 사람을 다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그런 인간미가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몇 년을 지내면 어떤 신뢰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이고 뭐 패턴들이 보이잖아. 지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처음 만난 사람 대하듯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내 적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르고 새로운 사람 대하듯 하지? 그런 거. 몇 년을 일해도 일 얘기 말고는 하기 싫어하는 타입. 근데 뭐 직장에서는 일 얘기 말고는 굳이 뭐 할 필요 있나요? 사실 너무 친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 너무 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엔 다 공과사가 무너져. 그래서 파국을 맞이해. 막 친하게 지내면 막상 엄청 좋을 것 같죠?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그 공과사를 지키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 어, 한 번도 못 봤어. 이게 점점 친해지면 사적여지고, 사적여지면 공적여진 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뭐랄까, 사적인 기대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적으로도 더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더 뭐 바라는 경우도 생기고, 점점 그걸 넘나들어요. 근데 이걸 무자르듯이 깔끔하게 공과사를 구분하는 경우는 제가 제 경험상 본 적이 없다. 결국엔 마지막엔 파국이더라. 전부 다. 그래서 느꼈지.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막 안 돼. 우린 친하겠지만 이러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래. 그냥 좋게 좋게 지낼 수 있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막 친구 막 이렇게 깊숙이 흘러가는 관계 있잖아. 사적으로. 막 여행도 가고 뭐 씨. 어? 사적으로. 꼭 이성만 아니라 동성끼리도 뭐 회식이 아니라 술도 너무 자주 먹고 이러면은 결국엔 파국이더라. 더군다나 이제 뭐 좀 직급이 차이가 나면은 이제 말도 안 듣기 시작해. 엉까 자꾸 하극상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야. 형님 막 이러면서 뭐 씨. 그럼 피곤해지는 거예요. 음. 근데 자동 판매기 타입은 뭐예요? 자동 판매기 타입?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사회생활 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또 그런 말이 있나 보네. FM을 말하는 건가? 딱딱 그냥 딱딱 버튼 누르는 대로 그렇게 딱 출력되는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뭐 입력하면 그대로 출력되는 그래요. 제가 활동할 때는 무조건 그냥 뭐 FM이라고 했지 난. 자기가 배운 대로 규칙대로 그리고 사적인 동료 간의 대화도 안 하고 정해진 것만 매일 하는 분들이죠. 회식도 싫어하고. 근데 전 괜찮아. 조금 뭐 저거 어 회사에선 그런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나 사적으로 엉까는 거보다 일도 못하면서 샤바샤바만 하고 이런 사람보다 그냥 좀 대면대면한 거지. 근데 이 소패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음. 왜냐면 매력들은 있어. 매력들은 있어. 매력들은 있어. 하지만 하지만 회사 안에서의 평가는 엄청 안 좋죠. 인간미가 없는 게 좀 너무 강해서.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욕많이 먹음. 그래요? 그거는 근데 동료끼리겠지. 동료끼리. 상사들은 좋아할걸요? 상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상사, 상사들 평가는 좋지 않아요? 상사들 평가가 안 좋다는 건 일을 못하는 건데? 응. 동료들이 힘든 거지 뭐. 결국 근데 그게 위너야. 음. 근데 이제 조금 뭐 동료들하고 조금 잘 어우러지면 더 금상첨화겠죠. 어느 적정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인 거지 뭐.
문제는 이런 사람이 상사가 되면 부하와 소통이 안 돼서 승진은 못 시켜요. 아, 이제 그건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도 안 된다. 아, 일하는 소통은 되지 않아요? 일적인 소통? 그건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각자 독립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근데 일적인 소통도 없다. 그러면은 좀 그거는 평가가 좋진 않은데 그거. 규정에 전부 맞춰야 하고 밑에서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전부 거절하니까요. 그럼 그냥 융통성이 너무 없는 타입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좀 힘들죠. 어. 음. 근데 규정에 맞추는 건 좋아요. 규정에 맞추는 건. 그러니까 그 융통성이라는 것도 그 규정 안에서 뭐 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사실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점점 도미노처럼 다른 게 다 무너져. 그래서 원칙이 무너지면 그건 회사가 아니야. 갑자기 크게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아주 작은 거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뭐 교육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댐이 댐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다. 바늘구멍 하나 나는 걸로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나 저런 그 아주 유명한 이론 있죠. 깨진 유리창 이론. 아주 작은 그 유리창,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겪은 바로도 그런 얘기들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 비단 이게 회사 얘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내가 뭔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벌어져. 선배님 사무실 집기가 부족한데 이거 지금 미리 구매하면 안 됩니까? 아직 구매일 아니야? 안 돼? 이런 느낌의 경직성. 근데 이 문장에선 앞뒤가 안 맞아요. 집기가 부족한데 그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구매하면 안 됩니까가 말이 안 맞잖아요? 부족해서 구매하는 거는 미리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 아직 충분한데 뭔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구매를 미리 하는 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지금 사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막죠. 자동 판매기. 그거는 좀 에반데? 음. 사야 하는 상황이면 그건 조정이 필요한 거죠. 구매일이 틀린 거지. 그거는 뭐 애초에 구매일을 정했을 때 어떤 소비되는 그 량과 지금 현재는 이게 달라진 거죠. 뭐 인원이 많아졌던 뭐가 더 이벤트가 생겼던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구매일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고 아니면 그 구매일 때 더 많은 양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구매일이 제대로 로테이션 되게끔 그런 조정은 필요해 보이는데 음, 그런 거 그거는 사실 근데 일 못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게 아니야. 어, 전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FM은 그냥 일 못하는 사람 일머리 없는 일 못하는 사람 부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헤쳐 보면 일도 못했을 확률이 높아.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일이라고 잘했겠어? 어? 잘해 보였겠지만 파보면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음. 사람은 다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안 가요, 잘. 그래서 매력들은 있어. 자기 직무에 관해서는 엄청 정교하고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결정권을 주면 안 될 뿐. 그럼 그쵸. 그런 사람은 사실 관리자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손발로만 써야지. 수족이 될 뿐이지. 근데 본인이 뭐, 그걸로 뭐, 만족한다면 뭐 상관없죠. 근데 그러면서도 별말 다 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피곤해지는 거지. 음, 자기도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딱히 위에 잘 보이려고 생각도 없어서 만족 중이신 듯. 만족하면 됐고. 그리고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저거 하면 이제 그런 뭐 아까 뭔가 부족한데 구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 그거는 사실 기회 봐서 그 윗선한테 찔러야 돼. 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근데 진짜 피곤하다. 그 사람. 그래서 쉽지 않아. 회사 생활이 사실 일이 힘든 경우는 거의 없어. 사람이 힘들지. 사람이 제일 힘들어. 어. 근데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 확률적으로. 매력들은 있어. 소패들. 어, 거의 이런, 좋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이 사장. 아, 너무 싫은데? 씨, 진짜. PTSD 올라고 그러네. 또 조소기업 제가 또 전문가거든요. 가장 최악의 오너는 이 사람들을 자기 수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난 그게 내 모든 오너들 다 이렇게 봤을 때 최악의 오너들은 딱 그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블루 아카이브 빵을 보고 우리 회사도 캐릭터 빵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네? 그런 사장들이 공통점 아이디어만 툭툭 던져. 씨발 지가 할 것도 아닌데. 어? 되든 안 되든 그냥 던져. 해봐. 어? 뭔가 아니면 그럼 뭔가 그 기본적인 베이스라도 던져주든가. 어?
그거 아니고 뭐. 야, 이것도 어디서 본 것 많아. 어디서 본 것 많고 뭐 어디 뭐 그 욕심들이 많아서 그래. 욕심들이.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런 사장들이. 심지어 데려와서 규모가 커져버리고 말았다. 옆 회사 직원들 너 왜 이 사태를 안 막았냐? 우리 회사 우리도 무리였다. 무슨 뭐 혼돈의 카오스네. 아, 또 뭐 합병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오너들 저는 지금까지 진짜 제대로 된 오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음. 아니요, 친하게 지내는 다른 사장과 이상한 이벤트를 키워서 두 회사의 역량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뭔가가 시작되고 만 게죠.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말단 직원부터 뭐 직원, 주임, 대리, 뭐 팀장, 실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위치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들이 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다르겠죠. 그거를 직원들은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해를 시켜줘야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소통의 차이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건데, 양쪽 다 망하는 걸 알기에 누가 책임을 뒤집었을 건지 남 탓해야 하는 죽음의 폭탄 돌리기. 음, 이제 이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장의 관점을 얘기한 건 이제 사장이 볼 수 있는 또 시점, 관점들이 있다. 음, 좋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 이해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납득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평적인 사고거든요. 내가 무조건 시키면 얘네가 다 해야 되는 그런 단순한 수족들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하는 동료 의식을 갖고 있는 사장은 그 부분을 많이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그게 설득력 있다. 그러면 그걸 납득해서 같이 으쌰으쌰 어떤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거지. 그게 사실은 옳게 된 방향이지. 근데 대부분 그냥 띡, 야, 이거 해봐. 어디서 좋은 건 많이 보고 와. 아, 어디서 뭐 바람은 많이 들어 갖고 와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것만 진짜 피곤해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직원들 개고생해서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 같지 않잖아? 결과물이나 뭐 결과가. 그럼 또 직원들 개갈고 그냥 직원들 무능력한 사람 만드는 거야. 직원들 자존감이 떨어지지. 이런 회사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그랬어. 이 직원들의 신임과 신뢰 이런 걸 얻어야 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역 편의점에 빵 깔린 걸로만 만족하셨다는 거겠죠. 그저 빵이 깔린 걸 보고 싶으셨던 두 분. 그런 분들도 있어. 매출은 상관없다. 그런 분들도 있어. 그걸 실현시키고 싶은 로망.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외부에는 엄청나게 이제 그 마케팅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야, 우리 그거 해봤어. 그거 안 돼? 아니면, 야, 우리 그거 해봤는데 우리한테 맡겨. 뭐 이러거나, 뭐. 아무튼, 소페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즈니스 얘기를 했네? 제가 그쪽 전문이긴 합니다. 예. 제가 굉장히 난도 높은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별의 별 일들이 다 생겼어. 다양한 회사에서. 아무튼 매력들은 있다. 왜? 어, 본인들도 그게 뭔가 유일한 길임을 아는 듯. 그러니까 참 소패들이 어떤 그 매력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매력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들도 그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뭔가 그런 유일한 길인 거를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들 이제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이 희박함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 돈을 불태우기 시작한 사장님. 내가 상상한 빵이 슈퍼에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소페인 줄 알았어요. 그건 소페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그냥 낭만주의자지. 낭만주의자. 어. 국진이 빵을 좀 드셨나?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뭐.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얼마나 갈았냐. 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뭐 그렇게 계속 시도하고 뭐 도전하고 이런 거는 뭐 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긴 하죠. 과정이 중요하지. 잠깐만요. 저 문 좀 열어놓고 올게요.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이 희박함.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이 없지. 사람이 수단이니까. 얘들은, 이 소패들은. 그러니까 친구도 어려울 때 바로 튀튀함. 이제 더 이상 본인들이 이익이 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튀튀함. 뭐 그런 말 있죠? 어려울 때 남는 게 진짜 친구라고.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바로 생각해 내기에는. 음.
이제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예시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걸 기반으로 이 사람들은 굴러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익과 손해로 굴러감. 이게 진짜 좀 특징이긴 해. 어. 그래가지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8번이 뭐냐면 대화를 하면 맥락을 못 잡음. 대화를 하면 자꾸 그 핀트가 나가. 포인트를 못 잡아. 맥락을 못 잡아. 독해력이 딸리는 건지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 소패들은 워낙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워낙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 어떤 대화의 그 맥락을 못 잡아요. 그래서 대화가 자꾸 안 돼. 그래서 싸움이 돼. 자꾸 대화가 싸움이 돼. 이 소패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대방은 왜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지? 이런 의문, 이런 게 남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가 안 통해. 그 이제 지나면 지낼수록 그게 이제 두드러져요. 아무튼 이런 사람을 보시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튀튀 도망치는 게 좋다. 아니 저는 이거 사장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장님이 이렇게 마주쳤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게 너무 싫으면 뭐 이직을 해야겠죠. 그냥 인간관계, 친구 사이에서 비즈니스 말고 비즈니스는 뭐 이거 말고도 뭐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죠. 안 맞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제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관계에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뭐 회사나 뭐 학교나 뭐 어떤 울타리 안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그냥 그래서 적당히 지내라는 거예요. 너무 친하게 지낼 필요 없이. 뭐 이런 사장이다? 뭐 그거 어째? 뭐 그냥 저는 이런 사장이라도 저것만 안 하면 돼요. 뭐 인간적으로 뭐 모욕을 주거나 비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일과 관련되지 않는 사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아니면 저는 사실 일적으로 막 뭐 그런다? 그런 건 전 다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적으로 그러는 건 상관없어. 내가 뭐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저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일적인 거라면.
근데 거기서 막 그 과정에서 막 사적인 걸로도 막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은 못 참지.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음. 일적으로 혼나고 뭐 지적받는 거는 전 얼마든지 오케이. 일하는 데니까 뭐 그거 싫어하면 일 못하지 뭐. 뭐 그러면서 뭐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전 그냥 표현 거친 것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뭐 사회지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닐 거면 뭐 내가 사장해야지. 꼬면 그 우리 학생 때 많이 듣죠? 꼬면 네가 선생해, 이 새끼야. 아 그게 맞아. 꼬면 네가 선생해. 꼬면 네가 사장해. 그게 맞는 거야. 꼬면 내가 사장하고 꼬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저하게 일 안에서, 일 안에서, 공적인 거 안에서.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 응? 세대 차도 있고 해서 거친 건 좀 이해해드려야 할 때가 많긴 하죠. 나이 차 나는 분은 그 세대의 감성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니. 어, 기분 나쁠 수 있어, 분명히. 물론, 뭐, 좋은 말로 잘, 뭐, 표현해주면, 뭐, 더 좋겠지만, 막, 막, 거칠게 얘기하고, 기분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싫다? 뭐, 못 다니겠다? 그거는 사실은 너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런 건 견뎌야 돼. 그게 사회야. 그런 거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또 똑같아. 어디나 있어. 어디나 있어. 음. 그 정도는 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네. 아, 속마음은 이런 거겠구나 하는 게 들리기 시작해서. 음. 그러니까 이 윗세대들은 사실 그런 감수성이 없지. 워낙 이제 뭐 그런 시대니까. 야만의 시대였으니까. 어. 위로 갈수록 더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 못 배운 거죠, 사실. 못 배운 거야. 그분들이 본인 부모님한테도 그런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 좋게 못 배우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 안에서 그래야 한다. 근데 그런 사장님 특 사적으로도 그지랄함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거기서. 사적으로도 그런 사장들은 나는 이 빵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 실패하겠지만 해줘 제발. 아 그래? 그런 언어야? 아, 그 정도 언어예요? 아씨. 거의 뭐 어? 거의 통역이 필요하겠는데? 저 정도면? 실패하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모두 반대할 테니까.
와, 그래도 그 직원들의 반대를 눈치를 살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장님 아니에요? 일단 앞에서는 세게 성공할 거라고 지르고 유압하는 거죠. 실패하면 너희 탓이라고. 실패하면 너희 탓. 이거는 또 최악인데. 실제로는 실패할 거 아니까 탓하지도 않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다행인데. 실패하면 너희 탓이라는 그런 사장이 있다. 어. 아, 오늘 최악의 오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방제도 바꿔야겠다. 그냥 소통으로 해야겠다. 이런저런 소통. 최악의 언어 1위 직원을 수족으로 도구 뭐라고 해야지? 직원을 소모품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람. 난 이게 최고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를 탓하는 사람. 이제 요 얘기가 나와서 했던 건데 저는 조를 탓하는 장수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관리자야? 왜 지휘권이 있냐고. 그만한 권력이 있는 거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야. 그 자리에 있는 건. 그리고 직원들이 못한 거는 자기 탓이야. 자기가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직원들 탓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조리라니까 너무 적은데? 직원을 탓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조를 탓하는 장수 없다. 이제 과거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쪼를 탓하는 장수는 없다. 자기가 훌륭한 장수면 그렇게 움직여. 그게 리더십인 거고, 그게 그 지휘관, 장수로서의 능력인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는 오너들이 많이 있죠. 자기는 잘못 없어. 자기는 문제가 없어. 다 직원들 탓을 해. 정말 최악인 거야. 그런 오너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비 되는 거야. 그냥 월급만 받는 좀비들이 되는 거야. 아무런 그 능동적인 사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들어갈 때는 굉장히 직원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많은 걸 품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만두진 못하겠고, 왜냐면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점점 좀비화가 돼. 아, 했습니다. 그냥 쉬었네.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자기도 그냥 하게 되는 거야. 음. 근데 뭐든지 인정을 해야 발전이 생기는 거야. 인정을 해야. 처음에 누구나 사람은 부정을 하게 돼 있어. 하지만 그걸 부정 다음이 인정이고 인정 다음이 발전이에요.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비단 이건 뭐 그냥 인생을 사는데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니까. 부끄럽다기보다는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자기의 그 실패를. 왜? 아까도 말했던 자존심 센 사람들이 그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을 잘해. 자기의 잘못을.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거야. 근데 자존심만 좆되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자기의 그 잘못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발전을 못 해. 그런 사람들로 계속 남아있죠. 난 최악의 언어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난 1번은 저거야.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냥 너 없어도 그만. 네 자리 얼마든지 또 스페어들 많이 있어.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오너들 있거든요. 대부분이야 사실. 저는 2번은 실패를 잘 포장하는 직원 한 명만 잘 구해도 스무스하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실패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됩니다. 음. 이런 말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듯. 우리는 실패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됩니다. 근데 저런 말은 사장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할 말이 아니라 사장이 해야 될 말 같은데. 왜냐면 실패를 하면 뭐 사장 입장에서도 가슴 애리겠지만 직원들도 사실 유쾌하진 않거든. 직원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한 일이 실패로 끝나면 좋겠어? 아무리 내 사업체 아니라도. 싫지. 사장이 못하면 그 밑이 해야죠. 그쵸? 그래서 중간 다리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조직에서는 중간 다리들이 제일 힘들고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장과 그 직원을 연결하는 중간급들. 거기가 제일 중요해. 그 위치가. 그리고 제일 힘들고. 중간 관리자. 거기 좋은 사람 뽑기가 힘들지. 좋은 사람 찾기가. 사실 사장은 그 중간 관리자만 잘 뽑아서 해놔도 진짜 대박인 거야.
또 사장이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면 말씀하신 저 멘트들이 굴러가죠.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음. 저런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장들 있어. 그냥 무시. 어. 무시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독립적으로 잘나가지고 올라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을 낮춰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까 소페 성향에도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무시하고 낮춰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성장한 것 같은 그런 자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회사에 그런 사람들 많아. 이런 류는 굉장히 많아. 음.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쟤를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 깎는 데 집중하는 거지. 자기가 성장할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런 거. 저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